다음은 방산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중동 순방, 방산, 수소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그 전에 방산이랑 이제 항공 우주까지 가서 잘 가다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밀립니다. 네. 참 이런 게 무섭네요. 네. 보니까 될 거야 하다가 막상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와 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론이죠. 뉴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거를 매도로 활용해서 다 갖다 붓는 빼따 콤플리. 빼따 콤플링. 빼따 콤플리잖아요. 이거. 네. 태국 언어입니까? 네? 태국어입니까? 네. 좋은 불어인데요. 불어. 빼따 콤플리. 알겠습니다. 네. 적어야겠습니다. 팩트 어컴플리시 이겁니다. 페타 콤플리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건데요. 페타 콤플리, 팩트 어컴플리시. 사실이 현실화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기대서 사서 소문에 파서 뉴스에 팔아라는 게 그게 바로 페타 콤플리잖아요. 네.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시란 걸 제가 잊고 네. 있었습니다. 네. 출산일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놀랄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네. 아빠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근데 방산이나 우주, 이제 방산 우주항공주 함께 묶여 있는데 사실 기대감은 있는 섹터인데, 그죠? 네, 그래서 이쪽 일단 수출 잘했죠. 네. 잘하고 지금 중동 쪽에서 이제 이런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여러 또 알력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기도 화약고죠. 뜨겁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어떤 그러게요. 중동에다 우리가 무기 판다면 옛날에 우리가 거의 건설 업체들이 그렇죠. 가서 엄청나게 그 오일 달러를 벌어왔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한국의 무기가 경쟁력 있어 팔면 사실은 이게 그분들이 한두 푼 살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요즘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동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입장 쪽에서 네. 요즘 보니까 그 카타르가 이번에 11월인가요? 그 월드컵 열리죠? 맞아요. 네. 거기서 어떤 유튜브가 갔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또 이런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뭐 K 드라마나 또 이제 K 음뮤직이 가서 한 일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행은 이어졌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또 약간 복잡한 문제가 이제 다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 거 사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도 한다고 K9 뭐 하나 디펜스 한다고 그러고 예,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대공포 또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그 나라 근접에서 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그 두 나라가 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저는 두 나라한테 다 팔았고 그렇게 되면 또 약간 또 이것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죠. 네. 니네 요 무기 저쪽에서 팔았는데 네. 니네한테 요걸 팔게. 조 무기는 장단점이 단점이 요게 있거든. 네. 요걸 사야 돼.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아, 여기서 또 영업의 스킬이. 네. 일단 그러니까 수요는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중동 쪽에서. 그래서 여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천궁 같은 스타일의 미사일이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돔 있죠. 네네. 이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다 요격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다 그때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런 시스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출발했던 게 이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2의 계약도 거기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주가는 이제 밀립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가장 많이 또 이번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 뉴스 나오고 잠깐 오르다가 지금 다 빠졌죠. 그런 쪽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질 정도인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는 가격대 정도쯤 약한 요 정도 엘렉이 요즘 대장주였었죠. 네. 그렇죠. 예, 만약에 3일 정도 거기서 빠르게 내려온다라고 되면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방산 쪽 말고 이 우주항공 쪽과 같이 연결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우주항공 쪽에 대한 대표적인 흐름들과 거기서 또 앞으로 나올 게 UAM이죠. 네. 네. 도심 항공 그렇죠? 네. 에어입니까? 에어 모빌리티? 네. 그냥 저 박사님 아닙니다. 네. 네. UAM.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뭐 변화가 나오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모빌리티의 변화가 나올 거고 그런 쪽에서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되 지금 아마 종목은 딱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한국항공우주죠. 네. 이쪽이 더 변화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은근슬쩍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추세 흐름들 계속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점이 있는 게 항공기 부품 쪽도 좀 몇 종목 봤는데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네. 언급이 많이 되는데 실적 자체가 아직 위축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강한 거 사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이번에 성과 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 흐름들 거의 비슷하게 나고 있는데 이쪽의 강점은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하나 디펜스가 있죠. 그래도 하나 쪽의 방사는 나야 나라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 부분들 꾸준히 이어갔을 때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